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한호시스템 공매도 관련해서 이야기 드려볼 겁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는 있는데 이 주가를 끌어올린 매수 주체가 있다라고 하면은 개인을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개인이 매수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을까라고 보면은 약간의 또 착시 효과가 생길 수 있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데이터가 보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공매도 관련해서 대차 상환 수량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상증자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이거 긍정의 신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장 주식수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대차 증감이 급격하게 줄어버렸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이전에 좀 올라줬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번 주 들어서 좀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매수 주체는 개인이 좀 끌어올렸던 부분이 있었고,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은 공매도 잔고 수량이 줄어들었어. 그리고 주식을 빌려왔던 그 대차 증감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어. 상당량을 다 갚아버렸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주가가 더 오를 것 같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을 빌리는 것을 멈추고 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해서 빌린 곳에 다시 갚았다 라는 어떤 신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유상증자 때문에 이거는 다르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우선은 이 대차 증감, 다시 말해서 공매도를 하기 이전에 주식을 빌려놓은 금액이죠. 그리고 빌려놓은 수량이고요. 그런데 보시면은 이게 마이너스 3280만 주 정도가 갑자기 줄어들어 버리는 날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 바로 1월 12일이에요. 1월 12일. 그런데 유상증자를 이제 경험하고 계시고 아시는 분들이라면은, 또 제가 강조드렸던 날 기억하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1월 12일은 어떤 날이죠? 바로 신주가 상장되는 날이었습니다. 신주가 상장될 때 제가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신주 상장 이전에 공매도, 유상증자 신주 청약에 참여하는 기관입니다. 해당되는 곳은 공매도 했던 물량을 신주 상장하는 날에 굉장히 많이 갚아버릴 거다. 여기에 대한 거래 메커니즘은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냐면요, 한호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확정 발행가액이 2,830원으로 신주 발행가액이 확정이 되었었잖아요. 그런데 이 공매도가 금지되는 그 기간이 12월 17일부터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이전까지 유상증자 신주 청약에 참여하는 그런 기관들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제한되는 그 날이 해제되는 날 12월 17일부터 해가지고요, 공매도를 적극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은 확정 발행가액은 2,830원이었는데 주가는 이보다 더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었죠. 3,600원, 3,700원, 3,500원 이런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었으니까 2,830원보다 현재 주가가 높아. 그럼 현재 주가에 내가 공매도를 해놓고 내가 어차피 신주 청약에 참여할 테니까 청약에 참여해서 신주를 받게 되면은 이걸 빌린 곳에다가 갚아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관 자금들 같은 경우는 신주가 상장되기 이전에 미리 공매도를 쳐놓는 물량들이 있다. 그리고 이 물량이 상당히 많았었다. 그래서 제가 한호시스템 공매도 순 보유 잔고도 좀 보여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오후 6시 이후에 나온 최종 물량 같은 경우는 1월 12일까지 해서 공매도 순 보유 잔고 수량, 공매도를 때려놓은 수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전에 2,100만 주 이렇게 가다가 지금 얼마까지 됐죠? 53만 3,814주.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부분, 앞으로 다른 종목의 유상증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공매도 물량이 갑자기 늘어난다, 그리고 대차 물량이 갑자기 또 증가한다 라고 하면은 이거 미리 수익 확정시키기 위해 가지고 신주가 상장하기 이전에 미리 공매도 때려놓고 신주가 입고되는 날 이걸 갚아버리겠구나. 그런데 통상적으로 공매도 이 순 보유 잔고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대차 상환 수량 이거 갑자기 쭉 줄어들어 버리게 되면은 그 이전에 쇼스퀴즈 나오는 거 아니야, 쇼커버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한호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시는 분들, 제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는 기억을 하실 테지만은 한호시스템 주가만 보고 대차 상환 수량 이거 줄어드는 것만 보고 덜컥 달려들었다가는 또 예측하지 못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요, 제가 이 내용을 언급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NH투자증권이 정말 원치 않게 한호시스템의 주식을 강제적으로 2천억 원어치 매수를 해놓은 상태다. 그래서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라는 공시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이거 어떤 이유 때문이었냐, 왜 강제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 다시 말하면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는데 실권주가 대량으로 발생한 거예요. NH투자증권이 대표 주관사다 보니까 잔여 물량을 자기네들 돈으로 다 인수하는 잔액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보고서에 보면은 7,100만 주 정도 이렇게 NH투자증권이 보유를 하게 돼서 6.95% 지분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NH투자증권은 이렇게 6.95% 지분을 확보한 게 자기네들 원해서, 그리고 또 사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간 거냐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NH투자증권이 앞으로 2,830원의 단가에서 얼마나 주가가 또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매도 압력이 될 수 있는 물량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물량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오버행 이슈 달고 다니면서 주가가 눌리는 상황, 항상 있는 일은 아닙니다. 오버행 이슈 있어도요, 업황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의 펀더멘털이 달라지게 되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오버행 이슈가 있어도 이걸 이겨버리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호시스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자기 스스로 어떤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전방 산업의 어떤 업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져야 되는 환경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우선 첫 번째로 활용 범위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전기차, 그리고 내연기관차,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좋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주가를 눌렀던 요인 중에 하나가 자동차가 이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는 이 전동화 단계, 이것 때문에 설비 투자를 좀 선제적으로 했었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감가상각비부터 해서 고정비용 나가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영업이익을 자꾸 까먹었다. 그런 것 때문에 매출은 늘어나는데도 주가가 눌려왔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전방 산업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 관련주 해가지고요,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그렇고 HL 만도 같은 기업, 이런 기업들 주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 한호시스템은 못 따라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실 자동차 업황이 좋아서서 그 주가가 올라갔느냐? 아닙니다. 이 로봇이 연결되어 있었잖아요, 로봇. 그래서 로봇에 관련된 이러한 사업 모델이 있다라고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한호시스템은 무조건 자동차 중에서도 전기차 많이 팔려야 되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런 자동차들이 많이 팔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동차만 많이 팔리는 거에 있어서 한호시스템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느냐라고 하면은 사실 없어요. 사실 없고, 부품을 납품하고 이 부품이 채택되는 OEM사들이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전기차 시장과 이 전체 자동차 업황 자체가 너무나 좋아져서 차량 판매가 많이 일어나고 한호시스템이 납품하는 그런 공급사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OEM사들, 폭스바겐부터 해서 포드, 그 다음에 현기차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매출 비중이 높은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황 자체가 좋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로 이자, 거시경제 변수. 이자율이 높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신차 구매하시는 데 있어서 이자율 높으면 사고 싶은 마음 들으나요? 안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자체가 높아지는 상황이 벌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경제도 성장해야 되겠죠. 경제 성장. 사람들 주머니 사정이 넉넉해야 차도 바꾸고 가전제품도 바꾸고 소비도 늘어나고
이런 선순환이 일어날 텐데 이 경제 성장이 멈추고 경제가 둔화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런데 고금리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전방 시장인 자동차 산업의 업황이 과연 좋을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하게 되겠죠. 그리고 자동차 시장에서도 또 세부적으로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어떤 서포트가 있어 왔는데 그런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따른 전기차 세제 혜택, 구매 세제 혜택이 사라지게 되었고 여기에 대한 이제 영향으로 전기차 판매나 이런 부분들이 OEM사들 같은 경우는 좀 저조해졌다.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받으니까 제도적인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좀 보셔야 되고 이런 하나하나를 저 벤자민이 운영하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들어오시게 되면은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업데이트 해드리는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이 좀 유망하고 주가 상승이 기대가 될까 그리고 지금까지 투자했던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대한 결과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포인트가 되는 그런 종목들도 제가 리스트업 해놨거든요. 그래서 저 벤자민과 여러분들이 함께 투자하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그냥 벤자민의 공식 포착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와요.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AI로도 브리핑을 이렇게 또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벤자민의 공식 포착 네이버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시고 벤자민의 공식 포착이라고 검색하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라고 이렇게 딱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궁극적으로 이 채널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카테고리라고 하면은요. 저희가 투자를 공부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서 매수 매도를 하는데 참고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채널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제가 직접 이 종목은 매수 의견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날짜가 언제였냐면요. 9월 16일이었습니다. 오늘의 투자 액션 포트폴리오 종목 편입 편출 액션입니다. 당시에 현중 다시 말해서 HD 현대중공업입니다. 이 종목 25년도 2월부터 들어가서요. 지금 수익률이 11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1년 넘게 보유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이제 매도를 완료한 종목이에요. 그런데 9월 16일 날 DB하이텍 54,000원 선 신규 분할 매수 의견 드립니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아직도 보유 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 수익률이 51%가 넘어가고 있어요. 또 매수 의견 드리고 지금 보유 중인 종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LIG 넥스원이에요. LIG 넥스원 여러분들 입장하시면 이 내용들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로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 채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다 오픈해서 보여드리는 거고 12월 15일 날 오늘의 투자 액션 방산주 하나 먼저 그래서 LIG 넥스원 금일 현 시간 기준 매수 의견 드립니다. 39만 원입니다. 그리고 우주항공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던 부분 그 다음에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던 종목이었어요. 그리고 근거 없이 매수 의견 드립니다. 매도 의견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도 않고요. 계속 벤자민 데일리로요. 업데이트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1월 13일까지도 이 교환사채 관련해 가지고 이 DB하이텍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지 이 부분 관련해서 DB하이텍도 계속 팔로우업하고 모니터링 해오던 종목이었습니다. 이거 이외에 최근 들어서 또 많이 수익을 보고 나온 종목이 무엇이 있었냐 바로 HVM이라는 종목이었어요. HVM 7월 달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초 매수를 구독자분들께 7월 4일 날 말씀을 드렸었고요. 12월 12일 25년도 이때까지도 이제 HVM 관련해 가지고 업데이트 드리면서 지금 140%가 넘는 수익 구간일 것이다. 종목은 보유하되 수익 실현 의견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최종 마무리로 매도 의견을 1월 달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제가 계속 팔로우업하고 모니터링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 벤자민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을 하나 말씀을 드릴 때 언제나 구체적인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정한 투자 원칙들도 있고요. 그리고 저 벤자민 같은 경우는 증권사 자문사를 거쳐서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201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제도권 실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권사하고 자문사 거쳐서요. 지금은 독립적으로 이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서 저를 믿어주시는 팬분들과 함께 독립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여러분들께 이런 정보들을 올려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도권 큰손들이 투자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또 개인 투자자들을 따돌리는지 그들의 속내를 알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아무리 미래 전망이 밝은 종목이라도 주가는 절대 영원히 오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조정이란 걸 맞고 갑니다. 그러면은 이 조정이란 걸 맞았을 때 이것을 지금 털고 나올 것이냐, 아니면은 이 조정 시기에 더 베팅이 들어가서 다음 타겟팅하는 목표가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수익을 내고 나올 것이냐, 그리고 여기에 중간중간에 기업의 펀더멘탈을 저해하는 어떤 요소들은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 점검해 나가면서 여기에 대해서 저 벤자민 같은 경우는 구독자분들께 알려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투자는요, 승부는 이때 많이 갈려요. 이때 조정 시기에. 그리고 이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제가 매수하고 매도 완료한 종목 몇 개만 보여드렸는데요. 입장하시게 되면 이거는 다 과거의 수익률이 아니라 앞으로 입장하셨을 때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수익률이라는 거죠. 그래서 HVM, 그 다음에 금현물 ETF도 포함시켰다가 최근 들어서 또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이스페타시스는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은 유상증자 이벤트로 수익 얼마나 냈는지 이런 부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익률 다 거짓이 아니라 실질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제가 히스토리화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신규 매수 유망 종목들이 자꾸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장의 조정 시기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구독자분들께 계속 모니터링하고 팔로우업해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 이 트럼프 관세, 상호 관세 관련해 가지고 대법원 판결하고 이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언급을 미리 또 드려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입장하시게 되면은 제가 올려드리는 글 확인하시면서 저 벤자민과 투자를 함께 이어나가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참여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벤자민의 공식 포착 네이버 로그인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구독 버튼이 있어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그리고 톡톡 문의하기 버튼 있거든요. 이거 누르셔가지고요, 가입 안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문의해 주시면 돼요.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는 월에 5만 원의 구독료가 발생을 합니다. 이거 하루로 보면 1,600원 꼴이거든요. 금액이 저렴한 만큼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을 때 저 벤자민은 더 힘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저렴한 금액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좋은 퀄리티의 투자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설명란에 고정 댓글에 링크도 달아놓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개인적인 텔레그램 채널도 있으니까요. 앞으로 저 벤자민과 함께 정보 공유 잘 하시고요. 좋은 투자 수익 기회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